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가볍게 몇 가지 물리량들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소개하는 물리량은 이동거리하고 변이라는 값이야. 이동거리. 알겠죠? 이동거리, 변이. 그래서 이동거리는 말 그대로 이제 물체가 뭐 하느냐면 물체가 간 거리를 뜻하는 거고, 변이라는 건 뭐가 되냐면 물체의 위치가 변한 거를 표현하는 게 이제 변이야.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한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 물론 니네들이 이제 운전하진 않으니까 보통 우리가 일상적인 걸로 봤을 때 어떤 지점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잖아. 그럼 이제 내비게이션에 목적지 검색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목적지 검색을 하면 그 내비게이션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뭘 제시하는 거냐면 이동거리를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동거리를 제시한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어떠한 경로로 가는지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길 안내를 해주는 거야. 근데 어떤 경로로 가더라도 위치가 변하는 건 뭐야? 똑같이. 그치? 예를 들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어딜 가는 거야? 부산을 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면 최종 목적지는 다 부산이거든. 그러니까 위치가 변한 정도는 뭐야? 다르지만 내비게이션을 쓰면 어딘가는 뭐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라고 하고 어디는 또 뭐 국도를 타고 가라고 해서 다른 경로를 설정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에도 어떤 물체가 가는 거리를 표현할 때 그 표현 방식이 이동한 거리라는 표현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변이라는 표현 방식이 있고 해서 이제 두 가지의 표현 방식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잘 보는 거야, 이 그림. 지금 철수가 뭐 하냐면 철수가 이렇게 트랙을 따라서 돌아. 그러면 자, 철수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트랙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반바퀴 돌아서 여기 온다고 쳐. B라는 지점까지. 알겠죠? 그러면 철수가 움직인 경로는 몇이야? 그렇지. 철수가 움직인 경로는 100m야. 그치? 이 경로, 그러니까 이동 거리라는 건 100m 간 거지. 경로가 그거니까. 그래서 철수의 경로는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철수가 저런 경로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올 수도 있겠지. 그죠? 뭐 얍삽한 새끼면 이렇게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철수가 이런 경로를 따라서 오던가 이런 경로를 따라서 왔을 때 출발점은 A고 도착점은 어디 때문에? 도착점은 B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위치가 변한 정도는 똑같은 거야. 다만 뭐가 다르다? 그렇지. 경로가 다른 거야. 경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이동거리와 변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지금 철수 입장에서 보면 철수는 요 경로를 따라서 몇 미터 왔기 때문에 100m 왔기 때문에 철수의 이동거리는 100m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철수의 변이를 물어보면 철수의 위치가 얼마만큼 변한지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여기가 출발점이고 여기가 뭐야? 도착점이니까 출발점과 도착점을 잇는 직선을 구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변이가 돼요. 그러니까 철수의 변이는 얼마가 되냐면 400m다. 이제 미안해. 40m가 돼. 400m가 아니고. 됐죠? 그래서 이동거리라는 건 경로를 표현하는 거고 변이라는 건 그냥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냐 그거를 표현하니까 여기가 출발점이 여기 도착점이니까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잇는 직선까지의 위치가 몇이 변했기 때문에 40이 됐기 때문에 철수의 변이는 4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해서 지금 0이랑 철수가 출발하는 거야. 그럼 철수는 여기서 출발해. 그럼 일단 철수가 몇 미터를 가? 15m를 가. 그 다음에 다시 뭐야? 다시 15m를 오고 다시 또 몇 미터를 가는 거야? 4m를 가서 P점에 도착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철수는 자, 철수 0이가 있단 말이야. 그럼 다시 해볼게. 철수는 자, 15m를 가. 그 다음에 다시 15m를 돌아오고 다시 몇 미터 간 거야? 4m를 갔기 때문에 철수가 움직인 경로는 얼마다? 34m를 간 거지. 그 다음에 0이는 다시 여기서 출발해서 자, 여길 가. 그치? 그러니까 몇 미터 가는 거야? 14m를 가고 다시 또 몇 미터 오는 거야? 자, 10m 오는 거지. 그러니까 0이가 움직인 경로는 얼마가 되냐면 0이가 움직인 경로는 자, 24m다. 이렇게. 그렇죠? 경로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철수하고 0의 변이를 물어보면 여기가 출발점이 여기가 뭐하기 때문에 도착점이니까 출발점과 도착점을 이어서 위치가 변한 정도를 표현하면 얘는 둘 다 똑같이 둘 다 똑같이 4m 갔어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물리에서 얘기하는 이동거리랑 변이의 차이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다시 이쪽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그래서 변이라는 건 물체가 운동을 하였을 때 운동하는 경로를 고려하지 않고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따라서 간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출발점과 도착점을 잇는 직선이 곧 변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크기는 물체의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까지 무슨 거리가 되냐면 직선 거리가 뭐가 되냐면 변이의 크기고, 방향은 출발점에서 최종 도착점까지 향하는 직선 거리의 방향, 혹은 출발점으로부터의 위치, 어느 쪽 방향으로 떨어져 있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값이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이동거리하고 변이의 관계는 자,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알았지? 크거나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잖아.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면 물체가 움직인 경로나 위치가 변한 게 뭐야? 서로 똑같으니까 같은 거지. 근데 한쪽 방향으로 가다가 만약에 뭐 하면 되돌아오게 된다고 쳐봐. 그럼 되돌아오면 이동거리는 계속 뭐야? 경로라는 게 생기니까 늘어나지만, 만약에 되돌아오면 여기 출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치가 다시 뭐야? 위치 변화량이 점점점 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변이랑 이동거리를 비교해보면 이동거리하고 변이하고 같으면 한쪽으로만 계속 간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면 갔다가 다시 뭐 한다? 되돌아온다. 이런 표현이 되겠지. 그러니까 중학교는 그냥 이동거리만 쓰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중학교 개념의 플러스 고등 통과를 곧 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거리하고 말고도 변이를 같이 알고 있으면, 두 개의 물리량 값을 같이 알면 물체가 갔다가 되돌아오는지 이런 것들까지 해석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기시면, 자, 속력 속도가 있어요. 속력 속도. 그래서 속력 속도는 뭐 식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뭐라고 막 써 있잖아. 근데 어쨌든 속력 속도라는 건 둘 다 뭘 나타내는 거냐면 빠르기를 나타내는, 빠르기. 알았지? 속력도 빠르기고 속도도 빠르기야. 왜냐면 둘 다 단위를 미터 퍼 세크, 미터 퍼 세크니까 초당 뭐 한다? 초당 몇 미터 가냐, 이제 이런 것들 표현하는 거야. 근데 차이는 뭐냐면 속력은 여기 써 있듯이 크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크기밖에 없다는 거는 그냥 어떤 물체가 예를 들면 10m per sec로 간다, 이렇게 했다고 쳐봐. 알았죠? 10m per sec로. 그러면 10m per sec로 간다는 게 어느 쪽으로 10m per sec로 가는지를 뭐 한다? 알 수 없는 거야. 그냥 10m per sec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속도로 표현했을 때 플러스 10m per sec 하면 무슨 의미가 된다? 예를 들면 플러스 오른쪽 우리가 잡으면 오른쪽으로 1초에 10m 가요,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10m per sec 하면 뭐다? 왼쪽으로 1초에 10m per sec를 가요, 이렇게 뭐 하는, 아니 10m per sec 아니 10m를 가요,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속력은 뭐 하는 거야? 방향이 없다.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물체의 속력을 나타내면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물체의 무엇을 나타내면 속도를 나타내면, 속도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벡터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방향이 있어. 오른쪽, 왼쪽 이런 운동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속도는 운동 방향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플러스 5m per sec랑 마이너스 5m per sec의 차이를 표현해야 되잖아. 뭐 그래프로 그린다는 건 나중 일이고, 차이를 표현한다고 치면 플러스 5m per sec는 예를 들면 초당 오른쪽으로 5m를 가요, 이런 표현이 되고, 마이너스 5m per sec는 초당 왼쪽으로 5m per sec를 가요, 이렇게 표현해야겠지. 그러면 혹시 아까 했던 게 생각이 나면, 만약에 얘를 이런 시간에 따라서 뭘로 그린다고 치면, 우리가 만약에 속도로 표현한다고 치면 플러스 5m per sec는 이런 느낌. 자, 플러스 5m per sec 하면 이제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m per sec면 이런 느낌.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계속 왼쪽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 이 앞에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5m per sec로 가요, 이렇게 하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구분할 수 없는 거지. 그죠? 오른쪽, 왼쪽을 구분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을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건 어느 쪽으로 가는지 방향성을 뭐 한다? 알 수 없다. 그치?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평균과 순간은 뭐 나중에 좀 한번 더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D번에 가면 뭐가 있냐면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가속도. 알았지? 가속도라는 게 있는데, 가속도라는 거에 이제 표현은 뭐냐면 어떤 물체가 빠르기가 얼마만큼 변하냐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제 먼저 이걸 써볼게. 아까 계속 했는데 만약에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하면 뜻이 뭐냐면 매 초 물체가 가는 거리가 몇 미터가 돼요 이런 표현이야. 알았지? 매 초 몇 미터씩 가요 이런 표현이 되거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써볼게. 선생님이 이게 좀 약간 어려워 보이겠지만 이렇게 쓴다고 쳐. 이렇게 쓰면 이게 얘랑 비교할 때 얘는 매 초 몇 미터를 가는 거잖아. 근데 얘는 매 초 미터 퍼 세크니까 얼마만큼 빠르기가 뭐 하는 거야? 변하냐 이런 뜻이야. 얘는 매 초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예를 들면 얼마만큼씩 변하냐 이런 표현을 한다고 치면 미터 퍼 세크의 퍼 세크라는 거는 매 초 물체의 미터 퍼 세크니까 빠르기가 얼마만큼 뭐 한다? 변하냐 이런 걸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매 초 물체의 빠르기가 얼마만큼 변하냐라는 이 값을 단위를 줄여서 우리가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고, 그 물리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속도다 이렇게 불러요. 알았지? 어떤 물체의 속도가 얼마만큼 변하냐, 그 속도가 변하는 걸 표현하는 게 뭐가 되냐면 가속도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속도라는 거는 물체에 뭐가 있어야지만 힘이 있어야만 돼. 알았지? 어떤 물체에 힘이 있어야지만 물체의 빠르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가속도라는 거는 크기랑 방향을 갖는 뭐가 되냐면 벡터 물리량이 돼요. 알았지? 크기도 있고 방향도 갖는 벡터 물리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가속도라는 걸 표현할 때는 가속도의 방향은 뭐가 되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무슨 방향이냐면 R자 힘의 방향. 알았지? 아까 앞에 설명한 그 힘이란 말이야.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냐 왼쪽으로 작용하냐에 따라서 그 물체가 빨라질 수도 있고 뭐야 느려짐으로 인해서 뭐가 변하는 거야 빠르기가 변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어떤 관계를 선생님이 써놨는데 이 보는 것처럼 여기에 A가 양수 V가 양수 하면 이제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A가 양수라는 건 어떤 물체한테 힘이 양수 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물체한테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는데 V도 양수라는 건 그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도 오른쪽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힘 주는 방향과 운동하는 방향이 서로 뭐야?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물체는 뭐야? 그렇지, 빨라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네가 같으면 빨라지는 거야. 근데 A는 양수인데 V는 음수래. 알았지? 그러니까 힘은 오른쪽으로 작용하는데 물체는 왼쪽으로 운동하니까 힘 주는 방향과 물체가 그 운동하는 방향이 반대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 그렇지, 느려지는 거지. 그 다음에 A 음수 V 양수잖아. 그럼 A 음수 V 양수면 힘은 왼쪽인데 물체는 오른쪽으로 하니까 뭐 하는 거야? 그렇지, 느려지는 거지. 그러면 A 음수 V 음수면 힘은 왼쪽인데 물체는 오른쪽으로 하니까 왼쪽으로 하니까 뭐야? 아, 힘 주는 방향이랑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이 서로 뭐 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물체는 뭐 한다? 빨라진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자, 가속도의 방향은 뭐다? 그렇지, 힘의 방향이 되겠고 그 힘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냐에 따라서 가속도가 결정이 되고 운동하는 방향이랑 힘의 방향이 뭐야? 같으면 뭐하고? 빨라지고 반대면 뭐한다? 느려진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플러스 1m per sec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하는 물체의 10초 후의 속도가 얼마냐 이거잖아. 그러면 플러스 1m per sec 제곱이라는 거는 자 1m per sec 제곱인데 이건 다시 쓰면 이거야. 그러니까 매 초 얼마씩 1m per sec씩 속도가 뭐 하는 거야? 변하는 거야. 근데 몇 초가 지났으니까 10초가 지난 거잖아. 그럼 매 초 1m per sec씩 속도가 변하니까 10초가 지나면 그렇지. 얼마가 되는 거야? 10m per sec가 된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러스 10m per sec의 속도로 운동하는 물체에 마이너스 1m per sec의 가속도로 운동한대. 그러면 플러스니까 어느 쪽으로 움직였으니까 오른쪽으로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힘을 주는 방향이 마이너스다 이런 뜻이야. 그럼 니네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힘을 그 물체에 움직이는 걸 어느 쪽으로 주면, 그렇지, 반대쪽으로 주면 무조건 물체는 뭐야? 느려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10m/s로 가고 있었는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1m/s 제곱이라는 건 물체가 움직이는 것 쪽에 반대쪽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매 초 1씩 뭐 한다? 1씩 느려진다는 얘기지, 1씩. 그러니까 당연히 5초가 지나면 원래 10이었다가 매 초 1씩 느렸으니까 총 몇이 준 거야? 그렇지, 5m/s가 줄어서 5초가 지날 때 속도는 얼마가 된다? 5m/s가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냐면, 자,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정리한 게 뭐냐면, 이 물리라는 파트를 하기 전에 물리는 스칼라하고 뭐가 있다? 벡터라는 물리량이 있다. 이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물리를 해석하는 과정에는 그래프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기본 물리량인 이동거리하고 변이, 그지? 이동거리는 경로고, 변이는 뭐다?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에 있는 직선, 그지? 그 다음에 속력은 빠르기를 표현하는 값이고, 속도도 빠르기를 표현하는 값인데, 속력은 방향이 없고, 속도는 뭐가 있다? 방향이 있다.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가속도는 물체의 빠르기를 표현하는 미터/세크 제곱이 되는 건데, 이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서, 힘의 방향과 운동하는 방향이 같으면 물체는 뭐하고? 빨라지고, 반대면 물체는 뭐한다? 느려진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통과 물리를 하기 전에 어떤 기초적인 걸 얘기를 해봤고, 오늘은 이제 그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줌 수업을 해서 이제 요 정도 수업으로 마무리 좀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내신이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내신 대비를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